네, 이승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대표님 일단 내일 발표될 기업들, 실적 발표될 기업들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두 기업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지난번에 물론 S-오일이 실적을 발표했죠.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무난했다 해가지고 주가가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의 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그 예상치는 대략 2,900억 원 내외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 대비해가지고 더 적자가 이제 확대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좀 적을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오늘 SK이노베이션은 그 유가가 오늘 아침에 그 WTI 가격 기준해 가지고 7% 이상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강세 출발, 오후에는 현재 약세로 전환돼 있죠. 아무래도 뭐 내일 실적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하고 일단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보자는 좀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내일 실적에 따라서 다시 주가가 위로 틀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뭐 내려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좀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현재 아시아 증시가 열리고 있는 중에 유가 선물 가격이 현재 한 1% 내외 정도의 약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정유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화학주까지도 약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쪽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4시에 신한지주가 이제 은행주 중에서는 이제 먼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어가지고 이제 내일 KB금융 실적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 실세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은행의 영업 환경이 좋지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이런 가운데 과연 작년 4분기 쪽에서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 시장의 눈높이는 크게 낮춰져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뭐 예대 마진의 차이에 따른 이 이익 감소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감 때문에 주가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글쎄, 근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이익의 그 예상치를 충분히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죠. 그동안 그 예상했던 실적의 악화는 역시 뭐 예대 마진의 감소에 포커스를 뒀다면은 오히려 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니까 대출 수수료 및 이자 소득 개선에 따라 가지고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제가 볼 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올 초에 주가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가 좀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해주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CJ그룹 중에서 CJ제일제당, 그다음에 CJENM 이 두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요즘 그 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 실적 발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 3분기하고 대비해가지고 4분기 쪽 실적에 있어서 오히려 이 뭐 시장의 예상치하고는 별개로 3분기하고 4분기 단순 비교를 한다면은 수출주 쪽은 실적이 좋은데요. 오히려 내수주 쪽의 실적이 좋지가 않은 현재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죠. 뭐 대표적인 그 내수주 중에 어제 실적을 장중에 발표했던 아모레그룹주가 이전 3분기 대비해서 좀 그러니까 약화된 실적을 발표했고, 물론 오늘 아모레 퍼시픽 주가는 뭐 그냥 뭐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하락폭을 좀 늘리는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내수 유통주 등 전반적으로 내수주 쪽의 실적이 안 좋은 가운데, 과연 이제 CJ제일제당 쪽의 실적이 이제 어떻게 될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시장의 예상치 정도는 제가 보기 때는 부합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는데, 뭐 이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으로 인한 어떤 큰 긍정적 영향을 받기보다는 요즘 내수주 쪽은 이 환율 움직임에 거의 좀 추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내수주가 원달러 환율이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하락세,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다시 강세를 보이니까 내수주 중에 음식료 업종 쪽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특히 오늘 뭐 대상 같은 종목은 주가가 5%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향, 그러니까 실적 영향보다는 역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환율 영향이 단기 주가에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드랍액 감소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고 최근에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뭐 시즌적으로 놓고 본다면 뭐 연말 쪽이나 뭐 연초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에도 실적이 좋아졌던 점을 고려한다면은 뭐 시장 예상치는 좀 무난하게 실적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시장의 그 환율 변동성이 요즘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뭐 아침 방송에서도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이라는 심야 프로그램 통해서도 이제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어제 이제 호주가 깜짝 금리 인하를 갖다 했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중국이 춘절을 전후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율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국이 자국의 환율을 떨어뜨리는 시도와 더불어서 이제 경기 부양책, 아무래도 뭐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는 원화 가치가 좀 빠르게 또 다시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지난 월요일만 하더라도는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0원 급등,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한 거죠. 근데 어제하고 오늘 이걸 다 또 상쇄하고 오히려 더 하락을 하면서 환율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쪽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 여건 개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방송국으로 오는 시간 동안에 환율은 더 지금 현재 하락해서 무려 12원 정도가 지금 이제 급락.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당히 좀 빠르게 그 가치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뭐 어떻게 본다면 약간 언밸런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시중 실세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환율은 갖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투자 환경이 좀 약간 혼란스럽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뭐 증시 자체로 놓고 볼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외국인들이 이러다 보니까 뭐 현선물 동반 매수 유입과 더불어서 비차익 거래 쪽을 통해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역시 이 환율의 변동성이 최근에 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주고 있고, 또 업종 영향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환율의 변동성이 강하니까 이렇게 볼 때는 좀 내수와 수출주를 좀 밸런스 있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 구축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 제조업 지표가 계속 좋지가 않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 그러니까 미국 쪽이죠. 또 오늘 아침에 발표됐던 그 미국의 그 공장 주문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이 마이너스 감소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중국의 PMI도 현재 좋지가 않죠. 오늘 발표됐던 서비스 PMI도 예상보다 부진합니다. 물론 뭐 서비스 PMI는 제조업 쪽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발표됐던 PMI도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약화되고, 또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열리는 중에 유가가 급등했던 게 뭐 어제 BP 쪽, 그러니까 이 영국의 정유사 쪽의 재료 외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뭐 유로존이 돈을 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 약화는 다시 달러 가치를 더 약세를 만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이렇게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유지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 쪽에 수급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또 대외적인 이슈들이 지난 1월 달에 잘 정리가 됐고, 또 그리스 문제도 우려감이 약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시장이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좀 안도성 랠리, 그러니까 오늘의 반등은 좀 안도성 랠리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이제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좀 탈피하면서 어제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뭐 지수 움직임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예. 거래소 코스닥 업종별, 종목별 또 특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대체적으로 본다면 앞에서도 언급드린 대로 이제 원화 가치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내수주가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통주들도 그동안 이제 한동안 좀 주가가 많이 밀렸고 또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는데, 오늘 뭐 신세계, 그다음에 또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 홈쇼핑주들, 그러니까 GS 홈쇼핑이나 CJ 오쇼핑 같은 종목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 등 유통주 움직임이 좋은데요. 뭐 이런 원인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뭐 낙폭 과대에 따른 뭐 저가 메리트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제가 화면을 좀 잠깐 좀 보시게 되면은 국고채 3년물이 어저께 OBP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고채 3년물은 1.93%,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인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 기준금리보다도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어제 호주가 금리를 인하한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도 이제 2월 17일 날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 채권 시장 쪽에서 녹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오늘 아까 뭐 잠깐 뭐 스팟 뉴스에서도 제가 보니까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뭐 저금리에 따른 뭐 투자 상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저금리가 어떤 화두가 되고 있죠. 어쨌든 뉴노멀 시대입니다. 저금리가 어쨌든 뭐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오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증권주, 건설주, 그다음에 유통주도
시중에 뭐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은행에다가 맡겨서 매력이 없다면 오히려 예전에도 뭐 소비가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연결된 어떤 공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 유통주의 강세도 이 금리가 낮아지는 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에 따른 내수주 쪽 또 원화 강세까지 포함해가지고 내수 쪽 업종들이 오늘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요즘에 뭐 주가 움직임에서 가장 뭐 두드러지게 특징적인 부분은 어제 뭐 현대산업의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건설주 움직임이 오늘은 상승폭이 좀 다소 축소는 되고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시장에서 초과되는 수익률을 갖다가 내주고 있다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미국 쪽에서 나온 이슈 때문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관련주들 쪽 주가 움직임이 모처럼 좀 좋은 양상을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밤에 있을 미국과 유럽 쪽에 또 주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주말까지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대거 이제 포진돼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사전적 성격, 금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를 앞두고 민간 쪽의 고용 동향을 나타내는 ADP 민간 고용 변동이 오늘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 12월 달 쪽 그 지표는 24만 1000건으로 당시에 뭐 예상치도 크게 뛰어넘는 수치로 발표됐습니다. 1월 달에는 ADP 민간 고용 변동은 22만 건. 아무래도 뭐 연말 쪽에 쇼핑 시즌에서 임시직의 고용이 1월 달 되게 되면 약간 뭐 줄어드는 게 과거 뭐 통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20만 건 이상의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고요. 1월 달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전 달에는 56.2, 예상치는 현재 56.4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개선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오늘 뭐 중국 쪽은 이 서비스업 PMI가 예상보다 나빴지만 미국 쪽은 요즘에 워낙 뭐 소비 심리가 좋다 보니까요. 뭐 지금 뭐 미시간 대학교 소비 심리 지수, 그다음에 경기 소비자 신뢰 지수 등 이 소비 지표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에 충족될 경우에 오늘 아침 이틀 동안에 랠리를 보였던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보일 가능성과 더불어서 제가 어제도 이제 어제는 뭐 제가 전화로 다 방송을 했지만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탈피되는 어떤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는데 금일 아침에도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만 어제하고 그제의 상승 탄력보다는 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유럽 쪽도 오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죠. 유로존의 1월 복합 PMI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전 달하고 수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독일도 역시 1월 달 서비스업 PMI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전 수치하고 동일하게 현재 예상치가 형성돼 있습니다. 유로존 쪽은 지금은 이제 경제 지표 쪽보다는 아시다시피 그리스 문제 쪽으로 다 포커싱,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쪽 관련 뉴스, 물론 오늘 아침에 이제 그리스가 새로운 안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좀 풀리는 듯하지만 아직은 글쎄 제가 보기엔 좀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되면 이 그리스의 새로운 안을 ECB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유럽 증시 쪽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오늘 당장에 뭐 큰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미국 증시 쪽은 좀 현재 반등이 좀 유지되는 쪽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예, 수급 분석을 해보겠는데, 뭐, 앞서 시간에도 좀 분석을 해봤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이 이 거래소, 이 현물 시장에서, 오랜만에 좀 큰 폭의 순매수를 가져간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외국인들로서는 고마운 환경이죠. 지금 주식을 사기 아주 뭐, 어떻게 본다면 좀 행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하고 오늘 동안, 이틀 동안의 그 원화의 절상폭이 무려 17원이 넘는 거의 18원 가까이까지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변동폭이 앞서도 말한 것처럼 어떤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막 계속해서 변동폭이 커지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선뜻 좀 매매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나 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제 이렇게 좀 강한 시그널. 그러니까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차트로 놓고 본다면 이제 음봉이 굉장히 길게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이 유가가 최근에 그랬죠. 유가가 이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방향을 타고서 저점 대비해서 한 18% 정도 단기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쪽은 이제 선물하고 연계성이 높은 쪽이죠. 이제 외환 쪽도 선물 연계성이 있고 또 유가도 선물하고 이제 연계돼서 이제 움직이는 쪽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결제 약정의 감소라든지 또 아니면 또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할 때 그쪽 방향으로 잠깐이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라도 좀 유지되는 성향을 좀 보이게 되죠. 지금 오늘 정도의 이런 환율의 변동성을 본다면 당분간은 원화가 쉽게 약세로 돌아서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현재 판단되고 있고 이런 판단을 한다면은 뭐 제가 외국인에도 한국의 주식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주저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도 결국은 환율 쪽 요인과 더불어 가지고 아무래도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표적으로 환율 영향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입이 되는 이 비차익 거래 쪽의 매수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간에 비차익 거래 쪽에서 한 1,400억 원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한국 증시의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율하고 증시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이 원화가 강할 때 증시도 강했다는 점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는 것도 뭐 의아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수급의 개선이냐 아니면 연결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제 관건일 텐데, 오늘 아침에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거나 또 내지는 또 추후에 유럽 쪽에서 돈을 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외국인들의 당분간 적어도 최소한 수급의 악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가운데 국내 증시 쪽으로의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합성 수급 비율로 놓고 본다면 최근에 좀 정체를 보였던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오늘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준비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1월 말과 2월 초에 들어가지고서는 누적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러니까 하루짜리 수급에서도 놓고 보더라도 횡보세를 보였다면, 오늘 이게 이제 위로 오히려 방향을 틀고 있죠.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월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 합성에서 상승 포지션 쪽을 그동안 꾸준히 누적을 해왔는데요. 전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고, 어제 제가 뭐 전화 연결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 내로 1960포인트 쪽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분석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뭐 시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빨라져가지고 오늘 바로 1960포인트 위쪽을 열어주면서 기술적으로도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뭐 수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는 강하지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쪽에서는 선별적인,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매도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일부 대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사이즈 비중이 좀 큰 쪽의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매도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순환성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 금융투자사 쪽은 계속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전환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오늘 금융투자사 쪽이, 그러니까 금융투자사 쪽은 상품 개정을 통해서 이제 보통 공매도가 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느 쪽을 좀 매도를 좀 많이 하나 봤더니 이제 화학업종, 그러니까 요즘에 좀 많이 올라왔던 거래소업종 쪽에다가는 좀 약간 공매도성의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다가는 이제 주가가 좀 정체, 그러니까 빠르게 그동안 올라왔다면 이제는 좀 정체를 보일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수급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예, 기술적 분석 통해서 시장의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 구간인 이 1960포인트 쪽을 이제 넘어섰죠. 물론 뭐 상승이 확장되다가 오늘 상승이 좀 다소 좀 주춤거리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 쪽을 1차적으로 좀 저항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중심선 가격 정도 대략 1990포인트 정도 내외권까지는 아직도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과열을 해소하고 지금 현재 이전의 과열권을 해소하고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조정 탈피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글쎄 오늘 뭐 전강 후약성 움직임으로 약간 뭐 상승폭이 줄어든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내일도 쉽게 밀리지 않는 장의 진행 가능성과 더불어서 오히려 조정 탈피 후에 2차 상승 구간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아예 뭐 직전 고점을 아예 넘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지난주 후반 쪽에 조정을 거친 이후에 코스닥도 그동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선, 그러니까 상단의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볼린저 밴드의 이 상단선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지금의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없겠고, 잠깐 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분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좀 지지선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590포인트 쪽을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선으로 구축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감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비중을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조금 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는 배경은 역시 코스닥 쪽이 지금 현재 물론 지수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고요. 여전히 좋은 종목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쪽이 변동성이 강화될 수 있는 구간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매도가 강한 것도 아니고 뭐 시장 전체로 매도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그동안 좀 약간 소외받았던 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코스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매매 동향도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코스닥 쪽에서 비중을 현재 5%를 또 거래소 쪽으로 옮겨가지고
10대 20 정도로 거래소 비중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코스닥 자체가 완전히 뭐 끝났다 아니면 상승 흐름이 정체를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전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매매 환경이 지금 현재는 오히려 거래소 쪽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매수 의견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제 좀 교체 매매를 고려하시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급 개선되는 종목들 좀 새로운 것들이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예, 종목들이 이제 많이 좀 퍼진대죠. 이제 그만큼 우리 국내 증시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또 시가총액 비중이 좀 큰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삼성 SDI가 요즘에 수급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지금 이제 3거래 연속적으로 매수 들어온 종목 쪽에 이 삼성 SDI가 자주 눈에 띄고 있고요. 증권주 중에 유진투자증권하고 하나투자증권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지난주부터 이 수급 쪽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급등, 오늘도 이틀 연속 한 20% 이상의 이틀 만에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수급이 좋은 종목은 시간 차이를 두고 결국 수급이 개선된다는 점을 잘 유념하셔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테스나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테스나는 계속 뭐 현재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아주 초강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외 신규 상장주 하이로닉, 한국사이버결제, 나이스 평가정보. 지금 한국사이버결제나 나이스 평가정보는 아시다시피 핀테크 관련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주로 가져 나온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뭐 관심주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좀 AS 차원에서 가져나왔는데요. 아미코젠을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 가져나와봤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4분기에 105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무려 48%를 기록을 했고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연간 ROE를 따진다면 한 약 32%가 되니까요. 이게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어제 주가가 한 8% 급등하면서 직전 고점 가격인 이제 5만 원권 정도까지 올라오고 최근 제가 저점에서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약한 주가는 한 20%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실적과 올해 실적 전망을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조정 시에는 아직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미코젠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